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4회 2강 실무 강의로서 기초정보관리부터 조회 문제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백세건강주이고요.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구입했단 말은 상품을 구입했단 말이고, 팔았단 말은 상품을 매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FAT 2급에서는 개인기업이지만 FAT 1급 이상부터는 법인 기업이고요. 개인기업에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사용하지만 법인기업에서는 가직업금으로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가직업금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문제 1번입니다. 기초정보관리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이네요. 항상 실무는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 자, 백세건강주는 우리 회사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네요.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시오. 그러니까 국세환급금 계좌 이것을 등록하란 말입니다. 제가 미리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시간 관계상 찾아두었어요. 일단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이죠. 회사 등록, 이것이 우리 회사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렇죠, 남 회사가 됩니다. 자, 백세건강이고요. 이 중에서 도소매 업태를 바꾸어 줘야 되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업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업태와 종목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업태가 소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있네요. 국세환급 계좌를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국세환급금 계좌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입력하셔도 좋지만 저는 환급은행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편리한 거 하시면 돼요. 항상 코드는 F2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F2. 자, 이 중에서 신한은행이죠. 그러니까 신한 엔터 하면은 88번 신한은행이 나타납니다. 확인. 그리고 지점이네요. 서대문 지점. 자, 이거 서대문으로 해야 됩니까? 서대문 지점까지 입력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서대문만 하셔도 좋고요. 서대문 지점으로 입력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계좌번호네요. 112-2088-65432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이픈이 들어가 있네요. 하이픈을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빼기가 있으니까 넣어 주시고 문제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시면 됩니다. 자, 하이픈을 어떤 데는 넣고 어떤 데는 넣지 않는데요. 그것은 저도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입력 숫자를 입력해보고 하이픈이 표시가 안되면 저도 이렇게 하이픈을 다시 삽입하는 거지 다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국세환급금 계좌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1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2번. 자, 전기분이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수정 입력이네요. 자, 이 내용도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돈이 하나씩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 돈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왼쪽에 있는 돈이 맞다라는 거, 오른쪽 돈이 아니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기분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손익 계산서에 가서, 자, 제가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찾아두었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네요. 자,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인데요. 자, 상품 매출원가 찍고요. 자, 여기에 조금 힘이 드실 수가 있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색깔을 보시면 회색이죠. 여기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다 바뀌어지는데요. 이렇게 회색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본 손익 계산서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전기본 재무 상태표입니다. 여기에서 상품의 가격을 바꾸어주면 손익계산서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상품을 찾겠습니다. 상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엔터. 품상이 됐네요. 상품 엔터. 자, 찾아졌네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60뿔뿔 이렇게 상품의 금액을 어디에서 전기본 재무 상태표에서 바꾸어 주시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본 손익계산서에 가서 상품 매출 원가를 찍어 볼게요. 항상 고칠 때는 계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 말고 금액을 체크 찍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바뀌었죠? 6천만원 확인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해당 사항에서 고치는데요. 상품 매출 원가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여기서 고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통신비가 틀렸네요. 통신비 500만원이 아니라 560만원 5600불 바꾸어 주시고요. 다음 법인세 등이 200만원 빠졌네요. 자, 없을 때는 추가하면 됩니다. 법인세, 법인 엔터. 자, 법인세 등 나타나죠? 두 자면 치면 됩니다. 이 금액이 2뿔뿔. 자, 이렇게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입력이 끝이 나고 나면 반드시 전기본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당기 순이익이 83190불이네요. 이 금액과 어디에 당기 순이익 여기에 나와 있죠. 이 금액이 같으면은 문제없이 문제가 없다, 즉 정확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 금액이 다르면 뭔가 잘못 입력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당기 순이익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번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취급어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죠. 큰 문제 1번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또 취급어음이었습니다. 쭉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는 찾기가 힘드시면 컨트롤 F 취급 이렇게 찾으시면 금방 찾아집니다. 찾아지고, 다음 여기에서 고치는데요. 다른 것들은 여기 하얗게 활성화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죠. 이럴 때는 더블 클릭입니다. 취급어음에서 더블 클릭 따라 하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입력하면 돼요. 6001 0은 생략해도 됩니다. 만기 일자 한번 볼까요? 나와 있죠? 2020년 3월 30일 2020-0330 엄번호 있네요. F2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있으면 불러오고 없으면 입력하면 돼요. F2 뭐가 나와 있네요. 004 똑같고 여기 끝에가 12341이네요. 보니까 12341 끝나는 거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되었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2천만원 20뿔뿔. 자, 다음 발행일자 나와 있네요. 19년 11월 30일 바꾸어주면 되겠죠?
2019 11월 30일 엔터.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6002 6002 엔터. 다음 만기 일자 한번 볼까요? 2020년 4월 30일 2020 0430. 번호도 마찬가지죠. F2 해보고 있으면은 선택하면 됩니다. 끝이 12344. 여기에 보니까 12344. 예, 맞네요. 확인. 그리고 금액은 1,500만원 1호 뿔뿔. 그리고 발행일자 있네요. 발행일자 19년 12월 30일 2019 12월 30일.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납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그리고 문제에서 등록되어 있는 엄을 선택하여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F2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입력하였습니다. 자, 큰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이네요.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본사 영업부 김선아 부장이 매출 거래처를 방문하고 거래처 직원들의 간식비를 결제한 법인 카드 매출 전표네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이것은 적요를 선택하라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적요는 선택하지 않지만 선택하라는 것은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법인으로 선택할 것.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있나요? 다른 거는 없네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날짜가 10월 2일이네요. 신용카드고요. 그리고 41,8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반반 치킨이고요. 부가세가 있는데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죠.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불공사유에 해당되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거죠. 카드, 국민카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포인트가 카드 결제와 여비 교통비가 여비 교통비의 구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거래처 직원 식사비 지급하는 내용이죠. 상세 거래 내용은 거래처 직원 식사비 41,8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카드 결제를 했죠. 카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 어림잡아 또는 계산하여 지급하는 돈은 가지급금이라 하죠. 그리고 출장비 지급하는 내용은 여비 교통비로 합니다. 즉 여비 교통비는 다녀와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녀와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출장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돈이 여비교통비는 아닙니다. 회계는 목적 적합성에 의해서 출장 가서 거래처 직원 밥 사주는 경우는 접대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가 되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네요. 돈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빚자 나왔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국민카드에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카드 결제죠. 카드 결제에 대한 내용 아는지. 두 번째, 여비 교통비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즉 다시 말해서 출장지에서 사용하면 모든 돈이 여비 교통비는 아니라는 거. 지금은 목적 적합성에 의해서 접대비가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10월 12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1일이죠. 10월 02일 차변입니다. 차변
접대비, 접대비. 자,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조교 1번 꼭 걸어달라 그랬죠. 왜? 문제에서 1번 걸어달라 그런 것은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채점 대상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41800, 41800. 그리고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그랬죠. 국민카드였죠.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금액은 41800. 네, 확인. 자, 10월 2일 날짜 맞고요. 차변 813번 접대비, 대변 253번 미지급금에 거래처 걸려 있고요. 접대비에 조교번호 1번 걸려 있죠. 금액도 차변 대변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위쪽에 있는 접대비 내용이 묻어 나왔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안 적혀있는 게 이게 좀 찜찜하다 하시면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엔터 하시면 되는데, 지우지 않더라도 저처럼 지우지 않더라도 뭐 맞는 걸로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대손의 발생과 설정이네요. 날짜는 10월 9일이고요. 주 미소건강식품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65만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자, 대손이란 말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는 거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랍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대손 처리 시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할 것. 제가 AT 시험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제위원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조회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대손 처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하게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 165만원이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대손 처리가 되는데요. 반드시 총계등 원장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셔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넉넉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 일부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는 경우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어떤 거냐면, 지금 대손이 발생한 것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즉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지만, 이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라든지 단기 대여금이 대손이 발생되게 되면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거?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별 치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채권의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채권 중에서도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오늘이 10월 9일이니까 108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이죠.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해 주시면 좋겠죠. 저는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가능합니다. 자, 월별 쭉 나와 있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108번입니다. 항상 더하기 1입니다. 외상 한번 쳐볼까요? 외상매 엔터. 외상매 엔터 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8번이죠. 더하기 1에서 109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109번입니다. 10월달까지 10월이죠. 이때까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27만원이네요. 그러니까 27만원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 138번은 나머지 138만원은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며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어떤 거?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9일이죠. 공고, 차변, 대손 충당금입니다. 얼마? 270불, 270불. 다음 차변 3번 대손 상각비죠. 대손 상각비 금액은 1380불이네요. 1380불 엔터.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미소 거래처 걸어주시고 미소. 그리고 금액은 165만원 1650불 엔터. 확인하러 갑니다. 10월 9일 날짜 맞고요. 차변 109번 대손 충당금, 차변 835번 대손 상각비, 대변 외상 매출금, 미소 건강 걸려 있고요. 금액은 165만원씩. 하단 한번 볼까요? 더하기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 문제 없네요.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마치는데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대손 처리가 되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미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는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이지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일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유무형자산 취득이네요.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는 거 있었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일반 거래네요. 보통 예금 신한은행이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고요. 10월 15일이고요. 유상증자란 말은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이며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 되겠죠. 500만원 받았네요. 자, 자료 설명.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납입 금액은 전액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액면금액 5천원, 발행 주식수 만주네요. 액면가 그대로네요. 지금은 주식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나오지 않네요. 나오면 상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유상증자죠. 유상증자가 되고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 500만원이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하고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500만원 들어온 거 문제없고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받으면, 즉 다시 말해서 자본금은 500만원 증가되는데 돈을 700만원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 200만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요. 200만원 많이 받았죠. 그 200만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를 한 후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표시되고요. 돈을 적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내가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원이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상계 처리한 후 잔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한다는 거. 자, 이것이 이 부분은 TAT 2급에 주로 자주 출제가 되고요. FAT 1급에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오니 이 부분도 혹시 놓치셨다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액면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주식을 할증 또는 할인 발행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우리 회사 주식 발행 처리를 알고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자, 10월 15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입니다. 금액은 5불불. 대변 4번 자본금이죠. 자본금 금액은 얼마? 5불불. 확인 10월 15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신한은행 걸려있고요. 대변 자본금 맞고요. 금액은 각각 50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4번 유무형자산 구입이네요. 취득세 납부서네요. 자, 취득세는 뭐 할 때 납부하는 거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즉 세금과 공과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합계 세액이 얼마입니까? 368만원. 자, 여기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자, 이거 각종 다른 세금인데요. 이 세금들은 세금과 공과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사면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구입하면서 다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안 돼요. 날짜는 10월 20일이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이 문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금과 공과로 하셔서 틀렸을 확률도 조금 있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원가 있죠.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 즉 이런 몽땅이 구입 가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점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보통예금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 거래처 걸려줘야 되겠고요. 10월 12일 취득세 등 368만원. 본사 사무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네요. 취득세 등 구입 부대 비용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 포인트는 각종 세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및 부대 비용을 납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토지 구입하면서 취득세 등 368만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보통예금 나간 거 별 문제 없죠. 자산이 줄었고, 토지는 토지죠. 토지 368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각종 세금 처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 징수하는 것은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떼는 거죠. 예수금이 되고, 반대로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선납 세금이 됩니다. 아울러서 각종 세금, 각종 협회비 등은 세금과 공과가 되고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구입하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이런 거를 납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구입하면서 내는 모든 세금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각종 세금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특히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 이 부분이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 세금과 공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토지를 사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 10월 20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토지죠. 토지 얼마? 금액이 3680불, 368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이 어떤 은행? 신한은행이네요. 신한. 그리고 3680불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 10월 20일 차변 토지 맞고요. 대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이 맞고요. 금액은
368만 원으로 맞네요. 뭐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5번 약속음의 만기 거래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실물 약속음이 나오게 되면은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음이고요. 상상건강식품 귀하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백세건강이었습니다. 번호 나와 있고요. 250만원 뭐 이런 내용들 우리 백세건강이고요. 지급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이것이 발행일은 나와 있고요. 이것이 항상 만기일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2 당좌예금 국민은행이네요. 당좌예금 국민은행이 나왔으니까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날짜는 11월 5일이고요. 상상건강식품이고 250만원 나갔는가 봐요. 자료 설명. 주 상상건강식품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네요. 당연하죠. 어음이 만기가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갔단 말이네요. 거래자료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F3키를 이용해서 반영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음 관리가 되겠죠. F3키가 이용된다는 거. 간단한 거래 내용은 어음이 만기가 되어 결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어음 250만원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에서 출금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어음 처리와 자금 관리가 되겠죠. 먼저 어음 처리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고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음은 주면 지급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음은 주든지 받든지 관계가 없고요. 누가 발행했는가, 주든지 받든지 내가 발행한 것은 지급어음이 되며 주든지 받든지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금 관리는 F3키가 이용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 자수와 타수가 있는데요. 자수는 나와 상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주고받는 거래가 되고, 타수는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래만 타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금 관리하다 보면 자수와 타수가 나오는데요. 타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음을 배서 양도 받는 경우만 타수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발행한 어음을 줬다, 남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그런 건 다 자수가 되고, 특히 내가 배서 양도 하는 경우도 있죠. 배서 양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배서 양도 하는 경우도 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수는 배서 양도 받는 것만 타수, 나머지는 다 자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급어음 250만원 줄어들었죠? 부채가 줄어들고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갔네요. 당좌예금 250만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제가 요거 빠졌네요. 당좌예금 이거 거래처도 걸려야 되겠죠? 어떤 은행이었습니까? 위에 보니까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거래처도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미스프린트입니다. 국민은행 저는 걸게요. 자, 11월 5일입니다. 11월 05일 차변 3번 지급어음이죠. 거래처는 상상입니다. 상상건강 됐고요. 금액은 2500불. 대변 4번 당좌예금이죠. 102번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며 금액은 얼마? 2500불.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10월 5일 차변 지급어음 상상건강 되었고요. 대변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맞습니다.
금액은 각각 250만원씩. 예, 문제가 없고요. 다음 직업보험 찍어주시고, 자, 우리 자금 관리하러 가야 되겠죠. 이거 보고 F매키가 이용된다더라. F3. 그러면 하단에 자금 관리가 나옵니다. 자, 지금 결제 맞죠? 결제가 되는 겁니다. 엄번호 있네요. 엄번호는 일단 무슨 키를 눌린다? F2 눌러서 나타나면 그대로 사용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타나네요. 상상건강식품이며 250만원 맞죠? 맞으니까 선택. 자, 그리고 뭐 전자 다 돼 있고요. 나머지는 체크된 게 없네요. 자, 이게 보니까 하얗게 된 부분 국민은행 당좌예금 맞죠? 맞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도 끝이 나게 된다는 거. 또 하나 더. 자, 엄번호인데요. 자, 여기서 F2를 해서 나타나면 선택하시면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직접 여기에 나와 있는 엄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6번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 방문 시 택시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너무 친절하네요. 이거 계정 과목도 다 가르쳐 주고요. 날짜는 11월 10일이고요. 합계 요금은 14,400원 국민카드로 결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결제가 되겠네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여비 교통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의 여비 교통비 14,400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카드 결제가 되겠고요.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은 내용이며, 반드시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카드 결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 여비교통비 14,400원 별 문제 없고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을 안 줬죠. 미지급금 아니면 외상 매입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재고자산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차빈이 되어야 될 것이며,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반드시 카드사, 국민카드, 거래처 걸리게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비교통비로 할 것, 이런 말이 조건이 위에 없었더라면 가지급금은 과연 되는가요? 안 됩니다. 자, 여비교통비와 가지급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지급금인 경우는 출장 다녀와서 정산을 하죠. 지금은 이 내용 자체가 정산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교통비가 정답이 되고요. 혹시나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처리할까 싶어서 출제위원이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1월 10일이네요. 11월 10일. 차변이죠. 차변. 여비교통비. 금액은 얼마? 14,400원. 14400. 대변. 타번. 미지급금이죠. 국민카드였습니다. 국민카드. 잘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14,14400. 엔터. 확인. 11월 10일. 차변. 여비교통비. 대변. 미지급금. 국민카드 맞고요. 확인. 14,400원씩 각각 맞네요. 예, 크게 문제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부가가치네요. 과세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네요. 거래 명세서가 나왔네요. 그러면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백세건강이고 강남건강에게 매출이 일어났네요. 빨간색은 매출이죠. 그리고 날짜는 11월 15일 250에 25만원 275만원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그리고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네요.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예. 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입니다. 매출. 다음, 부가세.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가장 핵심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증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하였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 합치면 무엇이 된다? 매출과세. 공급가 250에 부가세 25만원. 그리고 강남건강한테 팔았습니다. 전자는 나중에 발행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분계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간단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을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상품 250만원과 부가세 25만원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분계 있죠? 이 분계는 1. 현금 또는 3. 혼합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현금으로 했는데요. 나중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혼합으로 하셔도 무방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250만원, 부가세 받았으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25만원. 무엇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고, 그리고 분계는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놓으면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3번 혼합하셔서 차변도 대변도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입력하러 가볼게요. 11월 15일이네요. 전체 메뉴에서 매입 매출 전표가 되겠죠. 날짜는 11월 15일. 15일. 자, 그리고 유형 매출이면서 과세죠. 11번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하셔도 좋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공급가 2500불 부가세 되었고요. 거래처는 강남이네요. 강남. 그리고 전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비워 두셔야 돼요. 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하고 나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분계는 몇 번? 1번 현금. 자, 하단 볼게요. 입금되어 있네요. 자, 입금이란 말은 차변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되어 있고요. 차변에 275만원 현금으로 되어 있죠.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대변 275만원. 예, 맞네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현금 또는 외상을 하게 되면은 하단 분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거의 맞게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 현금과 외상을 사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죠. 요겁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날짜 나와 있네요. 날짜 11월 달이죠. 11월. 뭐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셔도 좋고 넘어가고 또 11월 엔터 해주시면 나타납니다. 엔터. 자, 하나 나타났죠?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취소된 게 있네요. 11월 11일 거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찍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거? 전자발행 1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2번. 이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전자발행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해당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자, 나왔습니다. 요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금액 요거 맞고요. 맞고, 그리고 업태가 누구였습니까? 강남이한테 발행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담당자가 이 사람이네요. 이 사람 이메일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발행. 자, 하나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로그인 당연히 눌러 주셔야 되겠죠.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매출이니까 이거, 매입이면 이거 눌러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매출조회 하나가 나타납니다. 강남전자, 강남건강 나타났죠. 미전송입니다. 체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발행이라고 있죠. 눌러주시면 돼요.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입니다. 예, 이제 끝이 났네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몇 월 며칠 15일 해보시면 여기에 전자 발행으로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끝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매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오니 한 두세 번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매입 거래내역 파란색이죠. 매입임을 알 수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1월 18일이고요. 70만원에 7만원 공기청정기네요. 외상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이 세금계산서는 민자전자가 발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미수금이 되겠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내려갑니다. 대표이사 최건강 자택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안 줬단 말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세가 핵심이죠.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7만원 지급했습니다.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로서 불공사유가 되겠죠. 예가 됩니다.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입이면서 예가 되니까 매입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불공, 공급가 70만원에 부가세 얼마? 7만원 민자전자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하는 내용이고요. 대표이사 최건강의 개인적인 지출 77만원을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77만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하죠. 77만원. 그리고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왜?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찾습니다. 미지급금 민자전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거래처는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줬던 겁니까? 최건강이었죠.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었네요. 그래서 대변. 다음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날짜는 11월 18일이네요. 그리고 매입이면서 불공이죠. 54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다음 불공제 사유 있네요. 자, 불공사유 한번 볼까요? 토지 아니죠. 필요적 아니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요거 될 수 있죠. 비영업용 아니죠. 면세사업 아니죠. 접대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다들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됐고요.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급가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민자였죠. 민자. 전자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 자, 차변 상품이 아니죠. 차변은 뭐?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하시고요. 그리고 민자전자가 아닙니다. 최건강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최건강
최건강 됐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77만원인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거래처 한번 확인해 볼까요? 77만원. 예, 민자 같으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네요.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 11월 18일 그리고 불공이죠. 매입 불공이며 그리고 70만원에 7만원 문제 없고요. 민자전자 맞습니다. 혼합 맞네요. 그리고 차변 가지급금 77만원 대변 미지급금 맞으며 그리고 가지급금에는 최건강 거래처 걸려있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불공사유를 알고 있나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은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아무튼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가세 줬다 받았다 1번, 두 번째 적격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매출 거래네요. 카드 명세서입니다. 상품 비타 점퍼를 비사업자인 김창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네요. 신용카드가 나왔으니까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고 돈을 안 받았단 말이 되겠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삼성카드로 받았네요. 날짜 11월 23일이고요. 50만원에 5만원, 55만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돈을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5만원 받았죠? 예.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과세. 줄여서 카드 과세 줄여서 카과 합치면 매출 카과. 매출 카과 문제 없습니다. 50만원에 5만원. 거래처는 김창길한테 팔았죠. 김창길.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붕괴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상품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을 매출하고 삼성카드로 결제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카드로 결제 너무 많이 나오죠.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말이 되며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한테 판매하고 적격 정빙 서류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적격 정빙 서류는 세 가지가 있죠. 세금 계산서, 그리고 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외의 것을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이럴 때는 매출이면서 건별이라는 거, 이것도 체크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만원.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5만원. 자, 카드로 돈을 결제를 받았으니까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돈을 안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무엇?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는데 지금은 상품 재고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이거 미수금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 팀 짜고요. 상품 매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반드시 삼성카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그리고 붕괴는 이렇게 외상 매입이든 외상 매출이든 하나만 딸랑 나오면 그것이 외상입니다. 물론 3번 혼합해서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11월 23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유형.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죠. 매출이고 카드 과세 17번이 되겠네요. 자, 카드사 노네요. 카드사 삼성카드죠.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품목, 수량, 단가는 빼고요. 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는 이 공급 가액을,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누기 1.1이 됩니다. 자, 저는 일부러 한번 틀려볼게요. 70만원에 7만원 했는데 틀려버렸죠? 그러면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700불 그리고 7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거래처는
김창이죠. 김창 엔터. 그리고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붕괴는 몇 번? 2번. 자, 하단 붕괴 한번 볼게요. 자, 차변 외상 매출금 되었고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예 문제 없네요. 금액 77만원씩 문제 없고요. 자, 여기서 이거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김창길이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카드입니다. 삼성 놓치셔서는 안 돼요. 삼성카드 두 개가 있네요. 요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삼성카드 이렇게 나와 일반적인 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삼성카드 번호가 2111에 되어 있죠. 지금 211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네요. 삼성카드 이거는 우리 회사 카드고요. 이 회사가 되겠네요. 삼성카드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자, 왜 우리 회사가 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자,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또 마무리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매출 그레입니다. 빨간색이죠. 전자 세금 계산서네요. 백색인가? 예, 빨간색이니까 매출임을 알 수 있고요. 자, 한번 봅니다. 날짜는 12월 7일이고요. 공급가액 800에 80입니다. 특허권이네요. 무형자산을 팔았는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금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료 설명. 특허권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매각 직전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800만원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즉 다시 말해서 8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팔았으니까 무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겠다. 그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천천히. 첫 번째,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80만원 받았죠? 예. 정빙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과세 합치니까 매출과세 800에 80만원. 그리고 새로 건강한테 팔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맞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특허권 처분입니다. 즉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간단 거래 내용. 특허권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특허권 800만원과 과죠. 부가세 80만원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허권 무형자산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은 그렇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무형자산 상각의 경우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계속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되면서 장부가액이 변화되는데요. 무형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감가상각비가 무형자산 상각비가 30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 기수에는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바로 뺍니다. 이게 직접법이라 그러죠. 직접 차감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 기수에는 무형자산은 70만원으로 기초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빼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법인 경우는 무형자산 누계액이 나오겠지만 기업회계 기준에는 직접법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법이란 무형자산 상각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법이라는 거 참고로 하나 알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일단 현금 880만원 받은 거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특허권 800만원짜리 줬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80만원 이래 되겠습니다. 팀 짜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 그리고 붕괴는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기억하시는데요. 무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접법은 무엇인데? 무형자산 상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지만
무형자산은 직접차감법이라 그러죠. 직접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7일이네요. 날짜 12월 07일. 자, 유형 매출이면서 과세죠.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고요. 팔불불에 800만 원 맞고요. 누구한테? 세로한테 팔았네요. 세로. 됐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도 몇 번? 1번. 자, 됐고요. 현금 특허권 이렇게 되면 되네요. 자, 입금은 별 문제 없죠? 차변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대변만 맞추면 되네요. 특허권 바로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고, 날짜 12월 7일, 과세, 매출 과세 맞죠? 그리고 800에 80 문제 없고요. 세로 맞습니다. 전자 현금으로 했죠. 하단 분계 다시 한번 봅니다. 입금 차변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변이 특허권 부가세 예수금 880만원.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매입 거래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 돈을 안 줬단 말이죠. 매입 거래니까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카드고요. 우리 회사 카드죠. 결제했으니까 날짜는 12월 10일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540만원에 54만원.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94만원이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봅니다. 자료 설명. 회사 로비에 설치할 비품이네요. 홈시애터를 구입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자산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고요.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나서 고정자산 등록하라 그러네요. 이거 보고 자산 내역이 나온 거 보고 알 수는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이해가 되었고요.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부터.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 지급하였나요? 54만원 줬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꼭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고정자산은 불공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정빙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과세의 줄임말 카과. 합하면 매입 카가가 되겠죠. 얼마? 540에 54만원 주 랜드전자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카드니까 전자는 아니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결제와 고정자산 등록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비품 540만원과 부가세 54만원을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카드 결제가 되겠죠. 비품 구입했으니까 비품 540만원 문제없고요. 부가세 줬죠? 부가세 54만원. 돈 안 줬잖아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 지금은 무엇이 된다?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죠. 팀 짜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삼성카드.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며칠날? 12월 10일날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10일 매입 카과죠. 매입이면서 카과 57번이 되겠네요. 57번 선택해 주시고 카드사 나왔네요. 어떤 카드사? 삼성카드였죠.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고요. 공급가 얼마였습니까?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5940불 이렇게 입력하면 나뉘어 지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한번 볼까요? 랜더네요. 랜더. 분계는 3번. 자, 차변 상품이 아니죠. 비품입니다. 212번 비품.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얼마? 5940불, 5940불. 자, 그리고 돈이 틀렸네요. 5940불인데 잘못 입력했네요. 5940불 엔터.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12월 10일 날짜 맞고요. 카드 과세 540에 54만원 맞고요. 배입도 물론 맞습니다. 랜더 맞고요. 붕괴 혼합 맞습니다. 하단 붕괴 한번 볼게요. 비폼 맞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맞습니다. 거래처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 바꿔줘야 되네요. 찍어주시고 삼성카드죠? 삼성 엔터. 삼성카드 중에서도 법인카드였죠? 이것이 법인카드였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이 내용을 어디에, 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 고정자산 등록하면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온 것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계정과목. 자, 물론 여기서 엔터 해서 여기서부터 계정과목 212번 해가지고 쭉 입력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계정과목 코드 비품 치면 됩니다. 212번 212 엔터 해가지고 여기서 코드 번호를 칠게요. 100. 결과는 같습니다. 자산명은 홈시어터 터가 되네요. 다음 취득일이네요. 취득일은 오늘이었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0일 2020-1210. 그리고 방법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네요. 정률법 되었고요. 자, 기초가액이 아니죠. 기초가액이 아니라 항상 신규 취득 및 증가입니다. 이게 입력하지 마십시오. 금액은 얼마? 540만원이죠. 540만원. 자, 여기서도 신규 취득 및 증가가 있는데요. 594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54만원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540만원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불공이었더라면 594만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까 자산가액에 다 포함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54만원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 점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입력했고요. 입력했고 내용연수 입력 안 했죠? 5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연수 있습니다. 바로 입력할게요. 됐고요. 800번대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있죠? 800번대. 예, 맞습니다. 자, 지금은 정답은 1 하나를 구입했다고 안 써도 되어 있는데요. 저는 꼭 1을 입력을 합니다. 뭐 요거는 취향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조금은 있는데요. 이 취득 수량은 1개, 왜 2개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저는 꼭 적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시험에서는 안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식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문제 없죠. 자, 입력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코드 입력했고요. 자산명 입력했고, 내용연수 입력했고, 경비구분 입력했고, 정률법 입력 다 했습니다.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매입 거래네요. 자, 파란색이니까 매입임을 알 수 있고요. 전자 계산서입니다. 무엇에 한해서 주고받는다더라? 면세, 부가세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날짜는 12월 18일이고요. 공급가액만 있고 세칸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수량 30만원에 300만원이네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나 봐요. 현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갑다 정도하고.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회계팀 직원들에게 지급할 굴비 세트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이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계산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거래는 전자 입력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안 줬죠? 아니옵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뭐 계산서. 계산서는 무엇에 한해서 주고받는다더라? 면세. 그래서 매입 면세가 되고요. 300만원의 부가세 없습니다. 거래처는 수협 중앙회고요. 당연히 전자 입력 해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
계산서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회계팀 직원 선물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회계팀 직원 선물 300만 원을 구입하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전자 계산서예요. 면세 상품에 한해서 주고받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를 지급하였는지 부가세를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격 증빙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할 때는 1번 부가세 줬다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증빙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돈 주는 우리 회사 직원들 선물 주는 거죠.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무엇으로 주었다?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념 과목 없고요. 분계는 대변의 현금 하나만 딸랑 나왔으니까 현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8일이 되겠네요. 유형 매입이면서 면세가 되겠죠. 매입 면세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분명 수량 단가는 생략하고요. 공급가 산불불에 거래처는 수협이죠. 수협 크게 문제 없고요. 전자 맞다 그랬습니다. 1번 분계도 몇 번? 1번. 자, 출금 출금 현금이 나갔고요. 복리후생비죠. 811번입니다.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18일 매입이면서 그리고 면세 아무런 문제 없죠. 300만원 문제 없고요. 수협 중앙에 문제 없고 그리고 전자 현금 맞습니다. 그리고 하단분계 출금이란 말은 현금이 나갔단 말이죠. 대변이 현금이란 뜻이고 차변이 811번 복리후생비의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문제 의외로 실수하기 쉽습니다. 전자 계산서라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7번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죠.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용입니다. 8월 20일이네요. 8월 20일 날 들어왔든지 나갔든지 할 겁니다. 서대문 세무서고요. 70만 9천 원이네요. 자료 설명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네요. 돌려받았단 말이네요. 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았단 말이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평가문제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 입력해라 그러네요.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걸으란 말이죠. 6월 30일 날 일반전표 한번 보겠습니다. 0630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그리고 대변 부가세 대급금 잡이익 잡이익은 전자신고하면 만원 돌려주죠. 아마 만원일 거예요. 만원 맞죠? 예. 직접 본인이 신고하면 만원을 깎아줘요.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서대문 세무서 있죠. 이 70만 9천 원을 뭐 하는 거다? 돌려받는 거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 7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내용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처리가 되고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부가세 환급받는 내용입니다. 6월 30일 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수금으로 처리된 부가세 70만 9천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환급받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처리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알아주십사 이런 말이고, 그리고 첫 번째 반드시 신고일의 일반전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6월 30일 날 확인했죠? 미수금이었습니다. 미지급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이지만 미수금이 있는 경우는 미수금을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확인 후 거래처가 있으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거래처 걸어 달라 그랬고, 걸어 달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세무서가 있으면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부가세 납부와 부가세 환급 처리가 가능한가요? 물어본 문제이며,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70만 9천 원.
그리고 무엇을 미수금을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재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신한은행 별 문제 없고요. 이 미수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걸어달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회했을 때 거래처가 나와 있으면, 세무서가 나와 있으면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8월 20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0820 차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요. 709불. 대변 4번 미수금이죠. 미수금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서대문이네요. 서대문 세무서 얼마? 709불. 확인. 8월 20일 문제 없고요. 차변 보통예금 거래처 걸려 있고, 대변 120번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걸려 있고요. 금액도 아무 문제 없이 되어 있네요. 자, 이름으로써 부가세는 마무리하고요. 결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항상 수동분기하나 자동분기하나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대여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수익 30만원을 계상하다. 계상하단 말은 장부에 기록하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자 수익은 받는 겁니다. 받는 거고, 당기분은 올해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이자를 먼저 받았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자를 받을 거를 받았단 말은 받았으면 문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일단 이자 수익은 이자 받는 내용이에요. 돈은 얼마? 30만원. 별 문제 없죠. 이자 30만원 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기분 이자 수익을 계상해단 말은 당기분인 30만원이 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자 30만원을 못 받은 내용이에요. 자, 요거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출제가 되니까. 자, 이자 받는 내용이죠. 미안합니다. 이자 수익입니다. 받는 내용이라서 이자 수익이에요. 요칸부터, 자,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요거 수익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확인을 미처 못했네요. 수익이 되고요. 두 번째 이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인데 지금은 모시니까 미가 됩니다.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됩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 되니까 뭐 수가 되겠네요. 요 오타가 많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된다? 미수 수익이에요.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미수 수익은 못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미수 수익이 되고요. 남아있는 데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고쳐볼게요. 이거 수익입니다. 수익 바꾸어 주시고, 다음 비용이 아니라 뭐 수익입니다. 수익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밑자는 맞고요. 받는 내용이니까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이네요. 3번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금액은 얼마 있나요? 300불. 대변 4번 이자 수익이죠. 901번 이자 수익 얼마? 30만원. 300불. 엔터. 자, 확인. 12월 31일 맞고요. 차변 미수 수익, 대변 이자 수익 맞고요. 금액은 각각 30만원씩 됐네요.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이네요. 쉽죠? 이것은 자, 어떤 거?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네요. 기말 재고액 같은 경우는 각각 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합계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3,500만원. 이 금액을 자동결산 자료에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 자동결산에 입력하는 내용은 제가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에? 자동결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이죠. 결산 자료 입력 선택해 주시고요. 몇 월? 01월부터 항상 12월까지. 자, 이런 게 나타나면,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자,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컨트롤 F. 기말 상품만 쳐볼게요. 나타났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3호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눌러야 된다? 점표 추가. 이것을 눌리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는 일반 연표에 가서 어떤 거 12월 31일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상품 이 결차 결대가 넘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사 이게 틀렸다 하더라도 방금 결산 자료 입력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표 추가하셨으면 이 문제는 맞는 걸로 채점이 됩니다. 일반 점표나 매입 매출 점표가 틀려서 이 금액이 틀리게 되면 그 문제는 틀린 거지만 결산 문제는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결산 문제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 조회 문제가 있죠. 조회 문제 한번 볼게요. 조회 문제는 너무 쉽죠.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라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아닙니다. 단기분이에요. 자, 손익계산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 눌러달란 말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몇 월인가 볼까요?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보험료입니다. 컨트롤 F. 보험료 치시고 나왔네요. 자, 이것은 어떤 거와 전기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보험료 찾았죠? 찾았고 단기분이 796만 6천원이고요. 전기분은 여기에 나와 있죠? 357만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 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439만 6천원이 돼요. 빼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빼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간단하죠? 조회 문제 너무 쉽죠?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라네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일단 부가세 신고서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고 다음 두 번째, 자, 1기 부가세 확정이네요. 부가세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지만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래서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엔터. 자, 불러올까요? 예. 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물어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쪽은 매출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고요. 매입세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면 되고요. 이 중에서 무엇을 불공제 매입세액을 물어봤네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칸이죠. 이게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입니다. 이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공급가는 4천만원, 세액은 400만원, 공급대가는 4,400만원, 지금은 세액은 얼마가 된다? 40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1급 44회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강의에 사용한 이 PPT 자료, PDF 파일, 이 파일이 혹시 필요하시면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메일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우리가 메모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어 드리겠고요. 하지만 43회 이전은 보내어 드릴 수가 없어요. 보내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43회까지는 바탕이 까맣습니다. 이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을 하면 토너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내어 드리지를 못하고 있고요. 물론 선생님
까매도 좋아요. 저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 달아주십시오. 몇 회 몇 회 기출문제 까매도 좋으니까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4회는 바탕이 하얗고 글자가 까맣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44회는 보내드리더라도 야단을 안 맞겠는데 43회 이전까지는 발표용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걸 어떻게 보내주노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까매도 좋아요. 꼭 좀 보내주세요 하시면 이 영상 아래에 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가진 PDF 파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